자, 코로나벌 나비호가 이 코스피 1600선이 붕괴됐습니다. 최근 10년 내 최저치까지 붕괴된 상태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코스피 언제쯤 좋아질까라는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빠지다 보니까 사실 뭐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자, 언제쯤에 좀 좋아질까요? 저는 이제 좋아지기 이전에 저점이 어디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흐름에서 이제 2시 10분부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증시가. 근데 이 시점부터 2시 10분부터 3시 30분 장 마감 시까지 외국인들 포지션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이해를 요거 못 하시더라도 제가 결론 내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을 시작했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나스닥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면서 선물에서 그러면서 투심이 굉장히 공포심에 전환을 하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건 좋단 말이에요. 좋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 거니까. 그때 시장 메이저로서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20분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에서 정확하게 1,600억 정도를 현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재밌는 거는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2100계약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10,000계약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그 2시간 반 동안 12,000계약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6,700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정리해드리면 현물, 우리가 코스피에서는 1,6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선물 쪽에서는 6,7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 대한 흐름을 시장에서는 차익거래다 아니면 스위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의 차익거래에 대해서 봤더니 그 시간 동안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600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케이, 좋습니다. 그게 다 한다 그래도 이 플러스 부분을 설명을 다 못해요. 그리고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도 1,100억 원, 합쳐서 1,700억 원이라고 하는데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 물량 자체가 다 이 차익과 비차익으로만 나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도에 대비해서 선물 매수에 대한 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장이 우리 거래소 시장은 3시 반에 마감을 하지만 3시 반에 딱 거래소 시장이 끝나고 나서 선물 시장은 3시 45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5분 동안 더 거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는 세팅되어 온 상태에서 그 세팅 가격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데 요 시간 동안에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요 15분 동안 선물 그러니까 매수량을 8,000계약을 더 늘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감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의 이 매수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멈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환매수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매도 쌓아놨던 거를 오늘 종가가 저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매도 먼저 쌓아놓고 매수 환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으로 치면 밑바닥 잡아서 최고가에 이 가격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갖다 때린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도 이 정도 지수면 우리가 쌓아놨었던 포지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환매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포지션의 감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실망을 하셔도 되지만 절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위기 속에서도 이런 하나하나의 시그널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메이저인 외국인들 미결제 약정이 줄면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는 신규 포지션이 아닌 기존 포지션에 푸는 단계, 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무척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600선이 붕괴됐고요. 이 코스닥은 500선이 깨져버렸는데, 자, 뭐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라는 부분들 잠시 후에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과연 좋아질 수 있는지 또 언제쯤 좋아질까? 일단 좋아질까라는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지화 파트너께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언제쯤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돈을 부어주는 거는 자른 종이를 붙여주는 행위라고 하면 뭐 돈을 풀고 뭐 매수를 해주고 차입을 해주고 그런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각 국가 간에 교류를 하지 마라, 지역 이동하지 마라, 집을 나오지 마라, 상가의 문을 닫아라 하는 거는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위로 잘랐다가 붙였다가 잘랐다가 붙였다가 하니까 나스닥이랑 S&P 차트가 천기백기 천기백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매도와 큰 매수, 큰 매도와 큰 매수, 매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가위로 자르는 그 폭이 좁고, 그리고 붙이는 양도 좁게 거래량이 비교적 4에서 5%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10% 이상 빠지고 붙였었던 큰 정책들이나 내용들이 아주 효과가 없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가위로 자르는 부분들의 이유는, 통제하지 말라는 거는 질병 확산, 사람이 죽을까 봐, 또 더 많은 확산이 될까 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이나 아니면 뭐 약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비교적 이런 공포 심리가 다소 수그러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 시간은 뭐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못해도 3월 말 정도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자 코스피가 1600, 코스닥은 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시장이 도대체 언제 좋아질까? 지금 뭐 다들 걱정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송관종 파트너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디까지 빠질까는 뭐 잠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네, 저는 연준이 뭐 장기 회사채를 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감산이 좀 진행이 된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연준이 장기채를 산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면, 연준이 이번에 뭐 CP 매입한다, 또 1조 달러 투입해서 재정 부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CP를 산다는 것은 뭐냐면 어음을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량한 회사들이 이 단기 자금 조달할 때 이제 주로 그 MMF 시장에서 이 CP를 발행해서 조달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뭐 저금리로 조달이 가능했어요. 요즘에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요즘에는 발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 상당히 신용 리스크에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과거 2008년도에 보면 GM이나 크라이슬러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통을 현재는 보잉이 이어받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잉이 뭐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미국 경기에 타격이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준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CP를 매입을 했거든요. 자, 그럼 CP를 매입하면 문제가 뭐냐면 불태합니다. 그러니까 CP를 매입을 하면 양적 완화처럼 이렇게 돈이 시중에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CP를 매입하면서 다시 영 레포를 이용해서 다시 또 현금 유동성을 회수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CP 매입이 별반 없지 않냐, 이제 시장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CP는 어려울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 장기 회사채를 사줘야 됩니다. 1년 이상을. 근데 이 장기 회사채도 연준이 살 수 있는 것은 뭐 우량한 회사들 뿐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추락천사들이 있죠. 추락천사가 뭐냐면 이제 월가에서 쓰는 말인데, 이 BBB에서 WB로 내려앉은, 정크본드로 내려앉는 기업들을 이제 추락천사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기업들이 뭐 50% 가까이 됩니다. 이쪽에서 뭐 3조 2천억 달러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지금 채무를 지금 채무 상환 위기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연준에서 CP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성에 차지 않는 것이고 이게 추락천사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른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현재까지 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떨 때 바닥이 잡히냐. 제가 보기에는 장기 회사채를 사준다면 그래도 연준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감산 문제가 잘 협의가 된다면, 그리고 또는 이게 감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면 트럼프가 셀프로 해서 뭔가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킨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지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91.20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자, 어쨌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시간의 뭐 싸움이긴 합니다만은 언젠간 좋아질 것 같은데, 자, 우리 또 투자자분들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1591인데 이게 뭐 1400 갔다가 올라올지,
뭐 10년 1200 갔다 올라올지. 자,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좀 질문 드리기에도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어디까지 좀 열어놔도 되는지 이쯤 오면 여기서는 그래도 뭐 좀 크게 빠지지 않을 거야. 자, 지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입니다. 1591인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자체적인 지수가 바닥을 잡아서 올라온다라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 증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글로벌 증시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유럽, 미국 다행히 미국 선물 지금 나가고 있지만 한 2%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미리 맞았어요. 오늘 4.5% 정도의 하락세를 우리 증시가 미리 맞았기 때문에 4.5% 정도로 마감이 된다 그래도 내일 그냥 보합권 출발이고요. 만약에 2%대로 이런 식으로 한 내일 갭상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트럼프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 요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 파월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지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맥시멈 봐봐야 한 20-30% 포인트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50, 60 정도에서 한번 흔들림으로 거기서 이제 저점을 공고하게 다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아랫꼬리를 툭 달고 올라와 버릴, 다시 말해서 거래가 안 될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까 크게 고민을 하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대되는 수익률이 기대 손실률보다는 훨씬 큰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는 10년 내 최저치 1600선이 붕괴가 됐죠. 1591.2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양태원 파트너께서는 1500 한 50, 60 정도 뭐 거기까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는 강한 하방경이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임주아 파트너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저 하방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저희 이런 얘기가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게 네. 되면은 항상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했던 게 끝자리가 9단입니다. 뭐 2009, 99 그때 항상 지수가 폭락하고 경기가 안 좋고 경기 둔화가 되었다가 돈이 풀린 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를 2000년, 2002년, 2년간 횡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주가가 오르진 않았던 건 아니었고요. 한 해 뭐 KTNG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수익이 났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뭐 10년 주기설에 맞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스티븐 윌리엄스라는 분이 16.7년 주기로 상품 시장, 선물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10년마다 주식 시장이 한번 안 좋아지면 6.7년 동안은 상품 선물 시장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교환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20년이 딱 그 정도 주기에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10년 전 지수 때만큼 충분히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빠지는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30포인트 정도 조금 더 청기백기처럼 약간의 흔들림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소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한 이번 달 말에서 4월 초순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요즘 뭐 한국 증시 보면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어느 하루는 10% 급등했다가 또 빠질 때는 10% 급락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지수를 좀 맞추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두 분 파트너께서는 1650, 60 정도면 그래도 좀 바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관종 대표님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591인데 네. 자, 어느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거의 바닥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뭐 바닥을 잡는 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241선 근처입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241선을 이제 기준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241선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되는데 이제 결국 주식이라는 건 수급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나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털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두 분 말씀처럼 뭐 그 라인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241선 240개월선 언더로 빠지게 되면 일단 저점은 잡힐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봉상 흐름을 보면 5일선 아래로 운봉이 투둑투둑 지금 4개가 떨어졌거든요. 뭐 길어야 뭐 다음 주 정도면 바닥이 잡힐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닥이 잡힐 때는 어떤 식으로 잡히느냐, 이제 수급을 잘 체킹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 백기사는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돼야 됩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금융투자가 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렇고 만약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면 그래도 뭐 한 1, 2주 내에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하한가로 떨어지면서 오늘 우리 한국 증시가 막판에 급락을 해버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다행히도 뉴욕 증시는 오늘 급락 출발했다가 지금 빠르게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거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